우리 원장님들 반갑습니다. 뷰티샵 매출상승연구소의 송진 원장입니다. 여러분의 매출을 팍팍 올려드리고 있죠? 자, 오늘 오랜만에 우리 원장님들을 만나게 됐어요. 자, 오늘은 미용실, 헤어샵에 관한 성공 신화를 먼저 이야기하고 우리 원장님들한테 모든 뷰티샵에도 적용할 수 있는 팁이니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컨설팅을 하고 너무나 기분이 좋은 게 이 샵이 벌써 성공을 이뤘어요. 어떤 거냐? 창업을 저와 같이 하고 또 신규 손님들이 오지만 우리는 어떨까요? 신규 손님만 가지고는 매출이 팡팡팡 올리기가 힘들어요. 왜냐면 그 신규 손님이 계속 매달 신규로 온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고정 신규 손님을 고정 고객화하는 방법을 우리 원장님들에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신규 손님. 내가 예를 들어서 손님을 100명을 받으면 나에게 재방문하는 고객은 몇이나 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의 대부분 우리 원장님들에게 물어보면 50%는 오지 않을까요? 한 40%는 오지 않을까요?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이건 큰 오산입니다. 우리 원장님들 한번 실질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손님을 받으면 이 손님이 다음 달 또 다음 달 그 안에 계속 재방문율이 얼마나 되는지요. 정말 아주 많이 잡아야 20% 남짓입니다. 확률로 따지면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어딜 가나 뷰티샵이 우후죽순 많이 있는 시대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샵, 저 샵 사람들은 골라서 갈 수 있는 시대가 됐죠. 옛날처럼 샵이 별로 없고 좀 괜찮다 알려진 데라면 얼마든지 거기에 사람이 붐볐죠. 하지만 지금은 내가 여기 갔다가 마음에 안 들면 다른 곳도 가고 저기도 가고 이곳도 가고 이런단 말이죠. 이런 시대가 도래했어요. 그리고 얼마든지 온라인을 뒤지면 수백 개의 샵이 나옵니다. 한 동네만 해도 이 역 앞에만 해도 이 정류장 앞에만 해도 주변 반경 500m, 뭐 1km만 해도 엄청난 수의 샵이 많죠. 나와 비슷한 종목을 하는 샵들 말이죠. 그래서 우리 원장님들이 고객이 한번 방문을 하면 앞으로도 계속 나에게 방문을 할 수 있는 확률을 최소 30-40%까지 끌어올려야 돼요. 50%까지 되면 더 좋겠죠. 이번에 제가 우리 원장님들에게 자신 있게 또 원장님들한테 흔쾌히 알려줄 수 있는 방법을 잘 고안해서 쓴다면 우리 원장님들도 신규 손님이 나에게 재방문하고 무조건 또 오고 고정 고객화 되는데 큰 힘이 될 겁니다. 자, 이제부터 귀 쫑긋하고 잘 들어보세요. 자, 그러면 이 헤어샵의 성공률. 자, 무조건 신규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저하고 창업 컨설팅을 하면 어떻게 하죠? 온라인 마케팅 다 들어가죠. 그러니까 뭐 신규 손님이 안 올래야 안 올 수가 없겠죠. 자, 그러면 신규 손님 오는 방법은 온라인 마케팅으로 우리가 다 섭렵을 해요. 뭐 네이버, 뭐 인스타, 페이스북 모든 곳에서 다 섭렵을 해버리기 때문에 뭐 신규 손님 오는 데는 무리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그 신규 손님이 앞으로 계속 신규가 올 거냐? 아니요. 내 지역에 한계가 있잖아요. 인구에 대한 한계. 그렇기 때문에 그 손님이 한 번 온 손님 2번 오게 해야죠. 2번 오면 3번, 4번,
계속 올 확률이 높아지거든요. 자, 그러면 무조건 나에게 재방문을 할 수 있게 하는 방법. 자, 두구두구두구. 이 헤어샵에서 어떤 방법을 썼냐? 바로 서비스를 완전히 다르게 한 겁니다. 어떻게 한 거냐? 물론 그동안 제가 유튜브에 우리 원장님들한테 알려드렸고, 물론 알리지 않은 유료 강좌들이 많고, 또 비법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걸 떠나서 이 방법도 우리 원장님들이 알았으면 해서 제가 흔쾌히 풀려고 합니다. 오늘은 기분이 너무 좋은 날이니까요. 트리트먼트 하면 우리가 흔히 생각해요. 헤어샵에서는 트리트먼트를 뗄래야 뗄 수가 없죠. 하지만 이 트리트먼트에도 레벨이 있죠. 우리가 고가로 가면 클리닉이다, 무슨 클리닉이다 해가지고 레벨을 아주 하이 클래스로 올려놓습니다. 자, 바로 그겁니다. 서비스를, 양질의 서비스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양질의 서비스를 하냐? 헤어샵은 우리가 펌을 하든 염색을 하든 어떠한 영양제를 같이 해도 손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 pH 농도가, 모발의 pH 농도가 어떻게 됩니까? 급격히 올라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맞출 수가 없죠. 그래서 처음에 시술을 했을 때 한 일주일이나 열흘 정도는 좋게 느껴지죠. 그쵸? 내가 클리닉도 같이 하고 했으니까 참 좋게 느껴질 거예요. 그렇지만 그 시기가 지나고 나면 이제 조금씩 푸석푸석해진다는 느낌? 건조해진다는 느낌을 받는 시기가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를 고객이 나에게 재방문하게, 우리 샵에 올 수밖에 없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떠한 이로운 점이 있냐? 재방문했을 때 우리가 서비스를 해주면서 그 고객이 나에게 속내를 드러낼 수 있게 할 수 있어요. 어떤 거냐? 우리 사람은요, 처음 방문했던 곳이 마음에 안 들면 마음에 안 든다고 사장이나 원장, 직원에게 말을 하고 가나요? 거의 대부분 함구하죠. 말을 하지 않아요. 말을 하지 않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면서 저기는 다시는 안 갈 거야. 별로야. 이렇게 생각하죠. 그리고 또 어떤 예가 있나요? 거의 대부분 다시 방문하지 않는 손님들의 는 아무 말 없이 안 간다 치지만 또 어떤 손님들은 주변에 막 소문을 해요. 거기 갔더니 별로였어. 뭐 때문에 별로야. 가지마. 이렇게. 그럼 그 지역에서 소문이 나면 또 안 좋게 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고객들을 잠잠하게 하고 또 함구하는 고객들, 말이 없는 고객들을 다시금 나에게로 돌아올 수 있게 라포를 형성해야 되는 시기인 거죠. 그래서 그때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자, 그러면 어떤 거를 서비스를 해야 고객이 메리트를 느끼고 나에게 한달음에 달려올까요? 바로 클리닉 서비스입니다. 헤어샵에서 가장 적합한 서비스. 자, 그러면 클리닉 서비스를 어떻게? 가장 1단계 노. 아주 하이 레벨의 서비스를 해줘야죠. 자, 왜 그러냐? 고객이 일반적인 서비스를 한다면 안 올 가능성이 높아요. 하이 레벨의 서비스를 하면 이게 웬 떡이야? 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장점이 있습니다. 하이 레벨의 서비스를 하잖아요. 그렇다면 고객은 은근히 서비스를 받으면서도 쭈뼛쭈뼛 미안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뭔가 내가
서비스를 받긴 받는데 조금 불안감이 있죠. 그래서 뭔가 내가 더 잘해야 될 것 같고 우리는 그 심리를 이용할 겁니다. 그 심리를 이용해야 이 고객이 다음부터 우리에게 올 수가 있어요. 미안해지기 때문에 나의 속내를 우리가 서비스를 하면서 친절하게 하면서 처음에 뭐 예를 들면 펌을 했다. 아니면 염색을 했다. 이럴 때 고객님 그때 펌 하신 거는 어떠셨나요? 뭐 이렇게 질문을 하거나 염색하신 건 어떠셨나요? 이런 질문을 했을 때 뭐 어떠고 저쩌고 하면서 은근히 자기의 속내를 드러내요. 그럴 때 우리가 뭐 그때 이걸 했을 때 좀 마음에 안 드는 거, 불편한 게 혹시 있었냐라고 물으면 자연스럽게 답을 해주게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고객이 이런 걸 더 원하는구나. 고객이 이럴 때 불편했구나. 이런 걸 알아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때요? 그 고객에 대한 정보를 더 알아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음번에 갔을 때 이 고객에게 딱 맞는 시술과 서비스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클리닉을 하면서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1시간 이상은 걸리잖아요. 그러면서 샴푸도 하죠. 또 클리닉이 일반적인 클리닉을 하는 게 아니라 이것저것 들어가면서 머리 만지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우리와 대화하는 시간도 길어지죠. 그러면서 그 고객에게 대한 정보를 모조리 알아낼 수 있어요. 모조리는 좀 그렇지만 거의 대부분 알아낼 수 있어요. 단 2번째 방문만에. 그러면서 우리가 그 고객에 대한 정보를 알아내서 다음번엔 어떻게 할지를 다 알아낼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부터는 우리가 고객과 라포 형성도 되고 또 고객이 어떤 걸 원할지 다 알기 때문에 이제 이 고객과의 나와의 관계는 훨씬 편해지죠. 어떻게 우리가 관리해야 될지도 나오죠. 자, 이런 서비스를 받았기 때문에 고객은 다음에 안 올래야 안 올 수가 없어요. 미안함이 있고 또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첫 번째 방문 때 마음에 안 들었던 거를 다 해결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에 대한 오해를 풀었어요. 우리가 처음 방문했을 때는 고객이 예를 들면 나는 이 사람 이런 스타일 싫어. 이런 말투 싫어. 이랬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2번째 방문해서 서비스를 해주면서 대화를 또 해보다 보면은 이 사람이 이런 스타일이었구나. 내가 처음에 이런 스타일로 오해를 했네. 하면서 달라질 수가 있죠, 반응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원장님들이 얼마든지 서비스를 할 때 양질의 서비스를 해야 돼요. 이 손님이 앞으로 나에게 1년 동안 100만 원을 쓸지 200만 원을 쓸지 모르는 거거든요. 내가 이 사람이 나에게 100만 원을 쓴다. 그런 고객이다. 그러면 사람들에게 질문해 보면 얼마까지 서비스 해줄 수 있나요? 그러면 대부분 뭐 10만 원대, 적게는 3만 원까지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클리닉, 아주 하이 레벨의 클리닉을 해줄 때 고객에게 그거를 고가로 받지만 사실 원가가 얼마입니까? 인력비 빼고 원가가 그렇게 많이 나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원장님들이 얼마든지 그걸 서비스할 수 있고 그게 손해나는 장사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 고객들이 이렇게 재방문을 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길거리를 지나다닐 때 우리 샵에 손님이 늘 있는 게 발견이 되면 마케팅에도 큰 효력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이 손님이 이런 양질의 서비스를 받고 나가서 소문을 낼 확률이 굉장히 높죠. 여기가 이래서 좋다. 다른 곳과 비교되더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 원장님들이 아낌없이 풀어야 되는데 그 풀 때를 정확히 알고 풀어야 돼요. 무조건 아무 때나 서비스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손님한테는 이렇게 라는 게 정해져 있어야죠. 그래서 신규 고객이 다시 오게 하려면 하이 레벨의 클리닉이 가장 좋다. 그런데 언제? 뭐 펌이나 염색을 서비스하는 것보다 왜 이게 좋냐면 우리가 아까도 말했지만 손상이 꼭 오죠. 그래서 또 펌이나 염색을 하려면 한 달이나 2달 이상을 그 고객을 기다려요. 그럼 그동안 고객이 우리를 기억할 가능성이 있나요? 자주 보지도 않고 한 번 봤는데 그렇기 때문에 7일에서 10일 안에 와서 우리를 다시 만나서 라포 형성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적합한 게 클리닉이에요. 그래서 이 헤어샵에서 고객이 재방문할 수 있게 만들면서 아주 큰 성공, 말 그대로 대박을 쳤다는 거를 우리 원장님들에게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헤어샵에서는 이렇게 서비스 하는데 나는 피부샵이야, 나는 왁싱샵이야, 나는 네일샵이야. 뭐가 있을까요? 우리 원장님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많아요. 종목은. 왁싱샵? 뭘 서비스하면 될까요? 왁싱샵에서는 이 손님이 어느 부위를 했다면 다른 부위를 서비스해줘도 되고 아니면 똑같아요. 피부 크림. 우리 왁싱샵에서도 피부 미백 관리도 해주고 모공 관리도 해주잖아요. 그걸 서비스 해주면 됩니다. 피부샵도 똑같아요. 내가 바디 라인을 관리하러 온 손님이었다. 그러면 다른 부위, 얼굴을 한번 해드려보는 거죠. 다른 부위도 서비스를 했을 때 여기가 이런 게 좋구나 라고 느낄 수 있게. 아니면 같은 바디에 하이 레벨을 해도 되는 거예요. 제품부터 다르잖아요. 하이 레벨. 자, 그리고 네일샵에서는 어떡하죠? 젤을 했기 때문에 길게는 한 달고 사람들이 안 와요. 그쵸? 그러면 가장 빨리 볼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핸드 마사지나 손톱 케어도 괜찮아요. 그거를 하면서 핸드 마사지랑 손톱 케어를 하면서 라포 형성을 하는 거죠. 그리고 웬만한 네일샵에서 핸드 마사지를 잘 안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손님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우리가 스킨 터치할 때 마사지 해줄 때 굉장히 사람이 편안해지잖아요. 두피 마사지도 똑같고요. 클리닉 역시 그렇잖아요. 그래서 손님들이 이런 것들에 굉장히 마음이 편안해지고 경계심이 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원장님들이 한번 어떤 걸 나는 서비스 해주면 고객이 혹 하고 달려올까? 그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비스를 할 때 우리 원장님들 무조건 서비스 하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 제가 항상 말하는 게 있죠? 말 센스가 중요하다. 자, 그럼 서비스 할 때 어떤 말 센스를 해야 될까요? 바로 그겁니다. 시술을 하면서 손님과 적정한 관계 형성이 중요해요. 예를 들면 우리가 고향이 같다든지 같은 학교를 나왔다든지 뭐 이러면서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면
취미가 우리가 똑같네요. 아니면 우리 이런 거 좋아하는데 어머 비슷하네요.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다가 우리 고객님은 나하고 오늘 너무 잘 통한 것 같아서 내가 특별히 우리 고객님한테만 오늘 이렇게 헤어스타일을 케어까지 다 했는데도 좀 우리 고객님 모발이 좀 약한 것 같아서 제가 특별히 우리 고객님만 이러저러 하니까 다음번에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날짜를 잡아서 하이레벨 클리닉을 한번 해드릴게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고객님들은 이게 그냥 서비스가 아니라 나만을 위한 특별한 서비스구나 하고 본인만 신규 고객인데도 불구하고 처음 온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뭔가 이야기를 하다가 뭔가 통한 게 있어서 이분이 나를 위한 특별한 서비스를 해주는구나 라고 특별하게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말하는 거 말센스 중요하다 그랬죠. 그렇게 말을 해야지 아무 연관 없이 시술 다 끝났는데 우리 고객님 제가 서비스를 우리는 다 해드립니다. 다 해드립니다.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서비스를 다 no, 절대. 제가 그런 언변은 절대 하지 말라 그랬죠. 당신만 특별히 해주는 겁니다. 라고 소곤거리치 몰래 상담할 때 상담실에서 아니면 한쪽 자리에서 상담실을 만들었으라고 했죠. 그곳에서 시술이 끝난 후에 꼭 상담 자리로 데려와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때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이제 꿀팁 잘 알아들었죠? 우리 원장님들? 자, 그래서 우리 원장님들이 내가 신규 고객이 왔을 때 그 사람이 무조건 재방문을 하게 하자. 그런데 무조건 재방문을 하려면 특별한 서비스여야 된다. 어떤 서비스? 양질의 서비스. 자, 그런데 같은 종목보다는 다른 게 좋다. 그리고 고객이 꼭 할 만한 것이어야 한다. 그래서 이 헤어샵이 6개월 만에 고정 고객까지 완전히 올라갔다. 두 번째 오면 3번, 4번 오는 건 쉬워요. 그리고 두 번째 와서 그렇게 서비스 받고 선불권을 안 끊을래야 안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선불권을 끊어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계속 재방문을 하고 예약을 할 수밖에 없죠. 선불권을 끊어놨는데 이탈할 확률이 있나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원장님들이 이거 하나가 되면 이거 줄줄이 사탕으로 이어진다는 거를 아시죠? 다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꿀팁 꼭 기억하시고 내 샵에 어떻게 적용할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헤어샵 나는 이렇게 성공시켰다. 편. 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좋은 정보로 만나요. 안녕.